엔비디아가 구글의 심장을 28조 원에 사들인 진짜 이유. 이건 단순한 인수가 아니라 기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여러분이 HBM 뉴스에 환호하고 있을 때 젠슨항은 이미 다음 판으로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그록 구글에서 AI 반도체를 만들던 핵심 인력들이 나와서 차린 회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보고 경쟁자 제거했네, 기술력 확보했네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라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를 물어야죠. 엔비디아는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공포일까요? 삼성, 하이닉스? 아닙니다. 바로 탈 엔비디아를 외치는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 이들이 엔비디아 GPU 너무 비싸고 비효율적이야, 우리가 직접 만들래 하면서 자체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엔비디아가 왜 지금 이 선택을 했는지 뜯어볼 겁니다. AI 시대 속 반도체에서 돈이 흐르는 길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변화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낸드 플래시 시장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을 통해 HBM 그 다음에 투자 지도를 미리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복잡한 시장을 4글자로 정리하는 신의 한 수 프레임 말씀드렸었죠? 오늘도 그 중에서 새로운 기술 파트입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꼭 챙겨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서 뭘 공부하고 있는지 머릿속에 투자 지도를 딱 그려놓고 봐야 실력이 늡니다. 자, 그럼 지도를 펴놓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딱 2가지 개념만 잡고 가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왜 엔비디아가 역사상 최고의 딜 금액인 28조 원을 썼는지 알게 됩니다. 최대한 쉽게 도서관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가장 기초적인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AI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공부하는 학습, 그리고 시험지 앞에서 배운 걸 토대로 정답을 맞히는 추론, 이 2가지로 나뉩니다. 지금까지는 공부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얼마나 빨리 대답하느냐, 즉 추론이 돈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엔비디아의 GPU에는 치명적인 병목 현상이 숨어 있습니다. 기존 구조를 보세요. 연산을 하는 두뇌와 기억을 담당하는 HBM이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AI가 대답을 하려면 GPU가 저 멀리 HBM 창고까지 가서 단어를 하나씩 꺼내와야 합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최고급 셰프가 요리를 하는데 재료가 들어있는 냉장고가 주방 밖에 있는 상황입니다. 양파 하나 썰고 냉장고 갔다 오고, 당근 하나 썰고 또 냉장고 뛰어 갔다 옵니다. 이걸 메모리 병목이라고 부릅니다. 요리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재료 가지러 왔다 갔다 하느라 시간 다 쓰고 에너지 다 낭비하는 겁니다. 이 비효율을 깨부수고 나온 게 바로 엔비디아가 인수한 그룹의 LPU입니다. LPU, 즉 언어 처리 장치는 설계 철학이 완전히 다릅니다. 냉장고를 없애고 재료를 아예 도마 위에 다 올려두자. LPU의 핵심 비밀은 2가지입니다. 첫째, 외부 메모리 제거와 SRAM 통합입니다. LPU는 칩 외부에 있는 HBM을 과감히 떼어냈습니다. 대신 칩 내부 빈 공간을 SRAM이라는 초고속 메모리로 꽉 채웠습니다. SRAM은 HBM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수십 배 빠릅니다. 재료가 이미 도마 위에 있으니까 셰프는 손만 뻗으면 됩니다. 이동 시간이 0이 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속도는 10배 빨라지고 왔다 갔다 힘을 안 쓰니 에너지 효율은 90%나 좋아집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는 이 좋은 기술을 사서 뭘 하려는 걸까요? 기존 GPU를 다 갖다 버리고 LPU로 갈아탈까요? 아닙니다. 젠슨항은 훨씬 더 영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괴물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들이 엔비디아를 탈출하려던 논리는 딱 하나였습니다. 추론할 때 엔비디아 GPU는 너무 비싸고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값싼 추론용 칩을 만들어 썼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그록을 인수하면서 이 탈출구를 콘크리트로 막아버리려는 겁니다. 너네 굳이 칩 만들지 마. 우리가 다 해줄게. 무거운 공부는 기존의 강력한 GPU HBM 조합으로 하고, 빠릿빠릿한 대답은 새로 가져온 LPU SRAM 기술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 루빈이 보여줄 미래입니다.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학습과 추론을 완벽하게 다 해먹겠다는 독점욕의 결정체입니다. 경쟁자들이 따라오려 하면 다리를 끊어버리고 도망가려 하면 문을 잠가버리는 전략, 이것이 엔비디아가 독점을 지키려는 무서운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AI 반도체는 HBM 공식만 외우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번 인수로 공식이 바뀝니다. 이제 메모리는 3계급 사회로 재편됩니다. 이 계급 구조를 이해해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어디서 돈을 벌지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는 이 LPU 기술을 흡수해서 3계층 메모리 전략이라는 새로운 판을 짰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책상, 책꽂이, 거대 창고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첫째, SRAM. 가장 급하고 자주 쓰는 데이터는 칩 내부, 즉 책상 위에 둡니다. 이건 그로게 기술로 해결했죠. 엄청나게 빠릅니다. 둘째, HBM. 책상에 다 못 두는 중요한 책들은 책상 바로 옆 책꽂이에 둡니다. 여전히 HBM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조건 HBM이 다 해먹는 구조는 아닙니다. 역할의 중요도가 살짝 내려간 거죠. 셋째, 여기가 핵심입니다. 낸드. 갑자기 낸드가 왜 나오냐고요? AI가 똑똑해질수록 기억해야 할 대화 내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에 내가 보낸 보고서랑 오늘 뉴스 비교해줘 라고 하면 AI는 지난달 보고서 수천 장을 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비싼 HBM에 다 꽂아둘 수 있을까요? 파산합니다. HBM은 너무 비싸거든요. 그렇다고 전원을 끄면 날아가는 D램에 둘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싸고 용량 크고 전원 꺼도 기억하는 낸드 플래시를 쓰자라고 결정한 겁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루빈 하나에 낸드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무려 16TB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최신 노트북 용량이 보통 512GB죠? 그 노트북 32대 분량의 저장 공간이 칩 하나에 붙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변화냐면요. 지금까지 낸드는 그냥 사진 저장하고 영상 저장하는 창고 취급받았습니다. AI 시대에는 명함도 못 내밀었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낸드 가져와. 이제 네가 AI의 장기 기억을 담당해라며 주전 선수로 발탁한 겁니다. 여기서 희비가 엇갈립니다. 이 새로운 구조에서 사라진 녀석이 보이십니까? 네, 바로 우리가 흔히 쓰던 DDR5 D램입니다. 기존에는 CPU와 연결된 DDR5가 부족한 기억을 보조해줬는데 엔비디아가 칩 구조를 바꾸면서 굳이 느린 DDR5 거치지 말고 낸드에서 바로 데이터를 가져오겠다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일종의 중간상인 패싱이죠. 여기서 낸드는 느려서 못 쓰잖아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준비한 비장의 무기가 바로 DPU라는 기술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 컴퓨터는 낸드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려면 CPU라는 깐깐한 사장님의 허락을 받고 D램이라는 비서실을 거쳐야 했습니다. 결제 라인이 기니까 당연히 느리죠. 그런데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루빈에는 블루필드4라는 DPU가 들어갑니다. 이 녀석의 역할은 직통 배송기사입니다. CPU 사장님, D램 비서실 다 무시합니다. DPU가 낸드 창고에서 데이터를 직접 꺼내서 바로 쏴줍니다. 이걸 다이렉트 경로라고 하는데 이 기술 덕분에 느린 낸드가 AI 연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비싼 HBM을 무한정 늘리는 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싼 낸드를 가져다가 DPU라는 기술로 속도를 커버한다? 이건 비용의 혁명입니다. 결국 앞으로의 핵심은 그냥 낸드가 아니라 이 직통 배송을 감당할 수 있는 초고속 기업용 SSD입니다. HBM 전쟁 다음으로 스토리지 대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엔비디아 혼자만의 쇼가 아닙니다. 구글조차 비용 문제로 거대한 SSD 저장소를 TPU에 연결하고 있고 삼성과 하이닉스는 아예 낸드를 HBM처럼 쌓아 올리는 HBF라는 괴물 기술을 2027년 상용화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업계의 모든 신호가 비싼 HBM을 아껴 쓰고 싸고 용량 많은 낸드를 메인으로 써라라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반도체 투자 지도를 그리고 있다면 그 지도에는 앞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투자의 방향 또한 HBM 올인에서 ESSD와 HBF 밸류체인인 낸드로 계속 이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이 이야기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HBF에 대한 내용은 11월에 반도체 하늘이 준 기회, 이 회사들이 다 쓸어갑니다 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고요. ESSD에 대한 내용은 4개월 전 9월에 2026년이 오기 전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할 반도체 주식 탑7이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 흐름은 앞으로 더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복습해 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일 다양한 주제에 대한 영상을 찍지만 신의 한 수 프레임 기준으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용히 다가오는 저장의 시대를 미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본질을 이해했다면 댓글에 하트 하나만 남겨주세요.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신호로 말이죠. 다음에도 리포트와 뉴스 수천 페이지 분석해서 딱 핵심만 공유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셔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